직업들이 생겨나는 현대사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직업, 혹은 조금은 낯설고 특별한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취준생이 묻고 현직자가 답하다 취문현답.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소민입니다. 오늘은 3월부터 시작한 저희 취문현답의 마지막 게스트분을 모셔봤는데요. SBS 기상캐스터로 활약하시다가 대기업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계신 전소영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소민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약 9년 동안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인사팀 일을 하고 있는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소영 멘토님께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를 꿈꾸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뭔가 제가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진 이러한 능력을 잘 가꾸어서 좀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로 펼쳐보이고 싶다. 뭔가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떨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즐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방송인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몇 살부터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셨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머릿속으로 마냥 좀 추상적으로 꿈꿨던 거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대표 방송국 아나운서여서 친구들한테 책 소개 같은 것도 해주고, 오늘의 영어 한마디, 오늘의 영어 한 편, 이런 거 소개해주는 걸 하면서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냥 막연하게 꿈꿨던 거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나운서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내가 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대학생이 된 후로, 그때부터 대학교 때 이런저런 대외 활동도 많이 해보고, 또 학교 공부도 해보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 내가 막연하게 꿈꿨었던 아나운서,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한 22살 때, 그때부터 아나운서 학원을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딱 2년 정도 준비해서 방송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인터뷰 하셨던 걸 찾아보니까 카메라 테스트 합격률이 굉장히 높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소영 멘토님만의 카메라 테스트 공략 비법이 있다면 한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일단 아나운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카메라 테스트 경쟁률이 정말 치열해요. 네. 왜냐하면 허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냥 한번 아나운서 준비해볼까? 오랜 꿈이었으니까 그냥 한번 찔러볼까? 이런 학생들도 많아서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경쟁률에 기죽지 말아라. 이게 약간 카메라 테스트에 조금 임하는 자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저만의 비법이긴 한데, 이 카메라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예쁜 상태야.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자다 깨서 막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슈퍼 가는 길에 만났어. 그럼 막 자신 없잖아. 나 어떡해. 인사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굉장히 예쁜 상태고 나는 아나운서 준비를 위해 여기까지 왔고 나는 이렇게 아나운서의 모습을 갖췄고 내가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네가 나 안 좋아하면 내 손해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근데 카메라랑 정말 그렇게 소개팅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으로 좀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면서 좀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그 카메라를 진짜 볼 때
계속 사람이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카메라랑 좀 친숙해져라. 그러니까 좀 처음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셀카도 좀 자주 찍어보고 영상도 좀 자주 찍으면서 친해지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뭐 아나운서 준비하는데 막상 카메라 들이대면 막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방송을 하면은 돌발 상황도 많이 네. 생기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내가 대응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딱 카메라를 갖다 댔을 때도 자다가도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좀 셀카도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영상도 많이 찍으면서 카메라에 나오는 내 모습이랑 좀 익숙해지는 네. 그런 연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아나운서로서 네. 첫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MBN 기상캐스터를 거쳐서 SBS 기상캐스터까지 되셨잖아요. 혹시 아나운서에서 기상캐스터로 직종을 바꾸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쭉 아나운서만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기상캐스터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던 분야긴 한데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갔다가 이제 차점자로 이제 기상캐스터를 할 생각이 없냐 이제 이런 제안을 받게 되어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아나운서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상캐스터? 나 뭐 날씨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라 좀 이런 제안을 받아서 고민 끝에 이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했던 것 같고 막상 기상캐스터를 해보니까 아나운서만 생각을 했는데 기상캐스터가 나와 잘 맞는 면도 있네 이런 거를 좀 발견하게 돼서 좀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를 잡아서 많은 방송을 했지만 기상캐스터로 일한 시간이 가장 길었으니까 네. 또 그런 삶의 그런 방향이 전환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기상캐스터라는 직업과 어떤 점이 잘 맞는다고 느끼셨는지? 일단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항상 기상캐스터 하면은 따라단 그 날씨 방송 네.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 기상캐스터는 뭐 태풍이며 폭우, 폭염, 미세먼지 뭐 이런 날씨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재난 방송 네. 이런 걸 전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상캐스터를 떠올렸을 때 좀 긍정적인 네. 이미지가 많은 게 제 실제 성격이랑 좀 잘 맞다고 느꼈고 사람들이 이제 외출할 때 혹은 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쓸 수 있는 좀 유용한 그런 팁, 정보들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또 남들 되게 도와주기 좋아하는 오지라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기상캐스터랑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후회 없이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상캐스터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어떤 거라고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기상캐스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 비 굉장히 이번에 장마 길었잖아요. 그럼 거의 사실 여름이 기상캐스터한테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겨울 엄청 춥잖아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이렇게 뭔가 그 날씨가 급변하고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또 사계절이다 보니까 날씨의 특징도 굉장히 뚜렷뚜렷해요. 그런 날씨에 뚜렷뚜렷한 거에 뭐 재난 상황이든 어떤 날씨의 변화든 조금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 전달해서 꼭 도움을 주겠다 이런 좀 사명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책임감 네. 왜냐하면 새벽 방송도 굉장히 많고 갑자기 이제 야외 중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책임지고 날씨를 전한다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뉴스에서 갑자기 좀 길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예보를 좀 짧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우리가 말을 막 바꿔야 돼요 멘트를 그러다 보니까 좀 순발력 그리고 이제 그런 센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PD님께서 소영씨 30초만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쓴 원고의 대본을 그 순간 갑자기 이제 그 호출을 받고 30초로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당황하면서 막 내일의 날씨는 뭐 이럴 수 없으니까 좀 그런 식의 순발력과 센스를 더 겸비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날씨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에 대한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러면은 왜냐면 기상캐스터는 대본을 다 저희가 직접 쓰고 CG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3가지 정도의 그런 자격을 갖추면 기상캐스터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소영 멘토님께서는 사격 방송을 굉장히 오래 네, 하셨는데도 맞아요. 지각도 안 하시고 절대. 결근도 안 하시고 안 그 와중에 또 대학원까지 다니시면서 맞네. 정말 프로 엔잡러로서의 갓생을 사셨는데 네네. 그렇게 바쁜 일상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조금 궁금했어요. 근데 그 원동력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한 거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고, 방송도 제가 좋아서 한 거고, 뭐 누구 가르치는 것도 제가 좋아서 재능 기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또 이겨내고, 버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좀 다독이면서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방송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보람찼던 순간은 막 엄청 거창한 사건보다도 그냥 이제 친구들이 뭐 주말에 계획 세우고 여행 갈 때, 혹은 뭐 가족들이 날씨 물어봤을 때 제가 알려줬는데 딱 맞았을 때, 그래서 그때 그런 소소한 행복?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람찼고, 뭐 그냥 또 이제 소영이 너가 TV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었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야외 중계?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거의 SBS의 야외 중계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유독 추워 보인다고 되게 다들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혼자 오도로도 떨고 막 콧물 나고 막 눈물 나고 그랬을 때 사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겨울에는 더 잠이 안 깨요. 너무 추우니까 막 안 깬 상태에서 화장하고 막 옷 껴입고 또 그 와중에 추운데 나가서 막 긴 시간 서 있고 대본도 외워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또 지난 거 보니까 추억이 많이 됐고, 또 너랑 이렇게 추위랑 잘 어울린다고 이제 마치 야외 중계는 저의 시그니처 이제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아서 또 지난 거 보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로 활약하신 전소영 멘토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부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이렇게 취분연답을 시청하시는 대학생분들, 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뭔가 제가 먼저 살아온 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이 묻고 현직자가 답하다. 취문현답.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